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DGB 금융지주 대구은행인데요. 이 종목 말씀드리 앞서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데이업에서는 24시간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한 정보 분석과 제공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찾아서 구분하고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느끼셨을 답답함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이슈들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 파악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업계의 담당자들을 만나서라도 모두 확인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데이업 안에서 정인호 멘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 끝까지 지켜지는지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DGB 금융지주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날인데요. DGB 금융지주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부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세심하게 말씀드리고 이후 나오는 이슈들도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여러 계열사들도 있지만 이 대구은행이 핵심이고요. 이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이 현재 가장 높은 은행이기도 합니다. 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간단합니다. 시중은행은 전국에서 다 영업을 할 수 있고요. 지방은행은 지역 거점만 두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규제가 좀 풀리면서 수도권에도 지점을 둘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전국을 두면서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중은행이 강점이다. 그래서 사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사이즈 차이는 상당히 나는데요. 시중은행은 5대 은행,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 다음에 농협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지방은행들 중에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지방 전환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아직까지도 좀 멀긴 해요. 이제 실제로 사실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아직까지 덩치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그냥 지방은행으로서 좀 강점이 있다 정도로 아직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이 이 DGB 금융지주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이익 1680억을 내는 DGB 금융그룹에서 대구은행이 1278억으로 75% 이상, 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방 금융지주들에 비하면은 이런 비은행권 관련 실적이 상당 부분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중심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보험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는 대리점 중심으로 영업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물론 지역 색깔에 좀 기초해가지고 좀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의 성장성 그래서 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하이투자증권은 추후에 뒤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증권업 자체가 업황 회복은 좀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 PF 관련 논란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대구은행 중심으로의 실적 안정을 기대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좀 공격적인 영업을 좀 하고 있어요. 대출을 지속적으로 좀 빠르게 증가시키면서 이자익 자체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형 확장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일종의 시중은행 전환도 이를 통해서 좀 바라고 있는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IM 같은 경우도 잠시 좀 떨어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금 일반 시중은행이 한 1.7% 정도 나오는데 이보다 더 높은 2%대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이 NIM이 이제 은행 수익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금 받는 금리와 대출 받는 금리의 그 차이, 이 차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은행이 돈을 버는 건데, 이 차이 비율을 NIM이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순이익이 높아지는데 너무 과도하게 가져갈 때는 그만큼 위험 자산을 가져간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관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이 어떻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 지표가 있는데요. 대출 성장률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 관련 대출을 더 추가적으로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현재 좀 개인들 가계대출은 좀 부실 논란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잖아요.
더 이상 지금 대출 뭐 이자를 못 내서 카드론을 쓴다. 뭐 아니면 리볼빙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일단 기업 대출 위주로 좀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NPL 이제 부실채권 비율도 그래도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구은행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 하나는 이 CET1 비율이 생각만큼 올라오고 있진 않아요. 이 부분이 이제 시중은행들 한 13% 이상까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래도 한 12%까지 좀 관리가 될 때 배당 여력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표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마 BIS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은행업들 위기에 오고 했을 때 이 BIS 자기자본 비율이 8%도 안 되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현재 모든 대부분 은행들은 이거를 의미 있게 관리를 하고 있고 대구은행 역시도 이 비율은 14%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이거보다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간 게 CET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자기자본 중에서도 티어 1의 자기자본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더 이제 비율을 뽑아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BIS 대비 CET1 비율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티어 1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중에서도 주식 자본, 이익잉여금 등 정말 핵심 자본만 따로 뽑아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 영구채 같은 것들이 일종의 자본으로 인식이 되면서 BIS 자기자본주 비율을 좀 관리하는데 좀 유리한 부분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영구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충격을 흡수하기는 좀 어려운 자본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핵심인 티어1을 보는 이 비율 관심이 높아졌고 CET1이 좀 핵심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11%대로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영업을 좀 하면서도 이제 위험 자산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관리는 되지만 전체 총 위험 자산 분모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단기간에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배당 여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성장성을 어떻게 보면 은행주 중에 볼 수 있는 경우긴 하니까 2024년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만들어낼지 그러면서 배당 이익률을 한 6에서 한 8%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사 중에서 이제 좀 증권사 부분이 좀 아직까지 적자는 나고 있지 않지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하이투자 증권 같은 경우도 물론 리테일 영업들 일반 개인 고객들 대상으로 영업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관련해서도 시장 뭐 금리 낮아지면 좋아질 거예요. 시장 거래대금 늘어나면 증권사들은 어쨌든 무조건 돈을 벌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시기에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PF로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이게 IB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대출을 직접 해주고 신용 보강, 쉽게 말하면 보증을 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부터 이제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보증을 서준 게 자꾸 부실이 늘어나게 되면은 보증 서준 만큼 직접적으로 돈을 먼저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소형 증권사들은 브릿지론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공사 착공 전에 이제 땅 살 때부터 하는 그런 대출에도 많이 좀 해줬기 때문에 이게 실제 공사 착공이 안 되면 이 부분은 더 리스크는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 중에서 PF 연체율이 증권이 제일 높고 리스크에 높아져 있어가지고 현재 이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부메랑으로 좀 돌아올지 좀 여파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실적 자체가 어쨌든 GGB 금융지수에 자체하는 부분에서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전체에 미친 영향은 작지만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될 때 다시 한번 배당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GB 금융지주 실적을 보면은 그래도 꾸준히 안정적인 실적을 좀 보여주곤 있어요. 다만 2023년에는 이제 증권업 관련해가지고 다소 이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여기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2024년부터는 조금 더 확장된 규모와 함께 더욱더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제 DGB 금융지주인데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대구은행 중심의 이제 지역 기반 금융 지주사예요. 대구 경북에 대부분의 지점이 있고 관련해가지고 시중은행 전환을 바라고 있지만 그 여기서 시중은행을 할 수 있는 그 지분 조건이 유일하게 이제 지방은행 중에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주은행과 함께. 그렇지만 뭐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이득이 얼마나 나올지 좀
이 부분이 좀 주의할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이런 외형 확장이 계속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의 실적은 대출 확장 등으로 계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최소한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중에 하이투자증권의 부동산 PF 이슈가 있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여파를 미칠지 적자를 크게 본다 하더라도 지주사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4년에는 증권업 자체가 조금 풀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염두에 두기보다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 정도로 포인트를 보고 배당 여부에 좀 관심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DGB 금융지주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저희 데이업에서는 이렇게 금융주 말고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모든 종목들,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각각의 담당 멘토가 모두 붙어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여러분 꼭 다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자산으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